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룩앤미 사익동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예, 이제 개막이 확정이 되고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정말 이제 좀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경기들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 제목처럼 샘슨 선수가 그 부친의 병문안으로 극과 미국행을 하게 됐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빈자리가 당연히 한 달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는 이 롯데라는 그 팀의 이제 문화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라서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4월 27일에 있었던 삼성과의 연습 경기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이라고 참 재밌는 그 시도가 한 게 나왔습니다. 그 선수 맞춤형 껌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재미있는 소식이라 가지고 가볍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샘슨 선수의 그 극과 미국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그 샘슨 선수의 부친이 캠프 훈련 중일 때부터 계속해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선수 3명이,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그걸 반납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호주에 있었는데, 뭐 지금은 더 이제 좀 병환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이제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쭉쭉 보면은 뭐 샘슨 선수도 사실 선수로서 이제 구단과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구단도 약속을 지키면서 굉장히 뭐 바람직한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스프링 캠프 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때가 이제 1월 31일입니다. 그때 이제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시애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샘슨은 이제 구단이 먼저 그 미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합류는 구단과의 약속이라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상적으로 합류하겠다고 했고, 팀 합류 스프링 캠프를 이제 완주를 하고 했고, 구단 쪽에서도 병환이 이제 깊어지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출국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약속을 지켰고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뭐 이번 일이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 팀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좀 팀이 야구적으로나 아니면 야구 외적으로나 많이 정상화가 되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2015 시즌일 겁니다. 그때 손아섭 선수 부친에 관련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부친이 이제 병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히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세가 더 깊어지면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그 도리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의 성토가 있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대표이사나 아니면 단장이나 그런 구단 수뇌부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번과 같이 좀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롯데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팀 관계자는 이렇게 그 샘슨 선수의 그 미국 귀국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감독, 단장, 사장까지 결정권을 가진 분 중에서 누구 하나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미국행 비행기표까지 알아봤다고 하면서, 이석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샘슨에게 부친의 기회를 기원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고 이게 또 외국인 선수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구단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아내의 출산이나 가족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를 좀 하자면, 또 내야수 오윤석 선수도 최근에 이제 나흘간 출산 휴가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코치들도 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운동회나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할 수 있고, 뭐 부모님 팔순잔치나 돌잔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야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다들 이제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면인 것 같고, 송민구 단장 역시 아내의 출산이나 자녀의 행사, 가족의 경조사에 나중은 없다.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누군가가 가족 때문에 빠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잘 채우면 된다. 샘슨의 경우에도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난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 사실 좀처럼 좀 받아들여지지 않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좀 팀이 정말 그 좀 더 선진적인 구단이 되어 가는 게 눈에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센슨 선수의 앞에 그런 부진들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미쳤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인 이상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샘스 선수가 잘 다녀오고, 물론 부친이 KO를 했으면 가장 좋은 일일 테고요. 아무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샘슨 선수는 5월 5일에 일단 이르면 재입국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현 상황에서는 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전부 다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문제없이 자가격리가 끝나면 5월 20일부터는 팀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5월 입국이 5일 입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 생각하면은 5월 동안은 샘슨 선수가 등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한 달이 이렇게 샘슨 선수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시즌이 그 늦게 개막을 했고 월요일이나 더블헤더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 대체 선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놓긴 했어요. 다행히 지금 일단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 선발에 4명이 확정된 선수는 스트레일리, 박세웅, 노경훈 선수단이고, 결국에 샘슨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선은 5선발 경쟁에 거쳤던 인원들이 그 대체 선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꼽히는 선수가 김건국 선수인데, 작년에 김건국 선수는 선발에서 5번으로 등판을 했고 총 37경기에서 3승 3패 3홀드, 평균 자책 4.46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김건국 선수가 불펜 마당새로서 선발도 갔다가 불펜도 갔다가 롱리리프도 갔다가 마무리도 했다가 정말 그 모든 역할을 꾸준히 다 도맡아서 했는데, 막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물론 욕심이 내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발로서도 보여준 모습이 있는 만큼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체 가장 유력한 선수로 꼽히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거론된 선수가 김유영 선수가 있는데, 김유영 선수는 작년에 이제 상무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선발 준비를 할 정도로 기량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선발 등판은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발 등판 경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팔꿈치 수술을 하고 통증을 털어낼 수술을 하고 몸 상태가 정상인 점, 그 다음에 젊은 선수고 구위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한 3이닝 정도 이제 빠르게 그 내려오는 역할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김유영 선수가 선발 그 대체 선발로 거론되는 거 보고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한 2015년, 16년 그쯤에 이명우 선수가 선발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빵꾸가 나가지고 약간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재밌는 게 그때 이명우 선수가 대체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5이닝, 6이닝을 굉장히 잘 막았던 기억이 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와 비슷한 기대를 그냥 바람이지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지금 로테이션을 돌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원삼 선수가 있습니다. 장원삼 선수는 애초에 영입을 할 때부터 단기적인 대체 선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고, 지금이 딱 이제 장원삼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 바로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요. 애초에 영입을 할 때부터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길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선수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원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장원 선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만 도는 걸로 목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이 사건이 생기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건국 선수랑 장원삼 선수가 대체 선발로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실제로 장원 선수는 삼성전에서 퓨처스 삼성전에서도 4이닝 동안 3피안타 1피 없는 5탈3진 1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장원선 선수의 모습을 5월에 바로 1군에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론된 선수가 그 양대 유망주죠. 윤성빈 선수하고 이승원 선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은 그 드라이브 라인에서 이제 교정을 받고 했지만 올 시즌에 바로 뭔가 투입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대체 선발로 바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퓨처스에 선발 등판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승원 선수는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샘슨 선수가 이렇게 빠지게 된 그 다음날 곧바로 이승원 선수가 선발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 선발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점쳐보는 등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민규 단장은 퓨처스 팀 선발 자원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선발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중이고 팀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송충준 선수도 29일에 오늘 그 1군 연습 경기에 NC와의 선발 그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충준 선수도 뭐 결과에 따라서는 또 대체 선발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김건국, 장원선 선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승원 선수, 송충준 선수가 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 팀에 지금 1선발로 점쳐지던 선수가 공백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이 한 4-5번 정도의 공백을 그 다른 팀원들이 또 뭉쳐가지고 잘 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기회들이 또 어린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또 뭐 낙담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장원삼 선수나 송충준 선수 같이 베테랑 선수들의 등판을 보는 것도 뭐 나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껌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를 뭐 야구 얘기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뭔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우선 소식을 전하자면은 롯데자이언츠가 롯데제과와 롯데중앙연구소와 협업해서 선수 맞춤 껌을 특수 제작해서 선수단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뭐 야구 선수들이 껌을 되게 많이 씹기도 하고 그게 뭐 보통 긴장감 완화나 뭔가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씹는데 뭔가 껌을 씹는 행동은 집중력이나 운동 준비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일반 껌이 아니라 맞춤 껌을 제공받으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11월부터 이제 개개별의 껌 선호도를 조사해서 껌의 강도, 맛, 크기 등에 대한 그 세부 정보를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김원중 선수, 박시영 선수, 구승민 선수, 한동희 선수의 맞춤 껌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줬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선 이런 식의 시도는 생각을 해본 적도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제가 회사다 보니까 뭐 과자를 선물로 주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껌을 선수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혹시 이 선수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의 껌을 씹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경기력에 도움이 되면 더없이 좋을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야구 성적이 조금만 나면은 아마 김원중 껌, 박시영 껌 해가지고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만약에 제품이 나오고 뭐 시중화가 되고 그러면은 좋은 또 스포츠 마케팅의 일례가 될 것도 같아서 뭐 야구 경기 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또 뭐랄까 프로 스포츠판 전체에서 조금은 뭐 재미있고 긍정적인 그런 시도로 또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짧게 27일에 있었던 삼성전 소식 약간 전하자면 이날 경기는 12대5로 이겼고 샘슨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미국 출국전의 마지막 등판이 됐는데 이날 4.2이닝 동안 102개 투구수를 기록하고 5피안타 3사사구 4삼진 3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9위는 괜찮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이넷이 좀 많이 나오면서 투구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날에도 포수를 김준태 선수를 붙여주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김준태 선수와의 호흡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면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붙여본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역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우선은 근데 그 부친의 병환이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샘슨 선수의 등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막 그 생각을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100개 이상의 투구수를 건강하게 던졌다는 게 저는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공을 많이 던졌다고 딱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지켜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는 박시영, 이인복, 최영환, 강동호, 김대호 선수가 이어서 던졌고 나머지 뭐 박시영, 이인복, 최영환, 강동호 선수는 다 무실점이었고 김대호 선수만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전준우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대호 선수도 멀티히트 기록했고 안치홍 선수가 3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네, 그렇고 정훈 선수도 멀티히트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타선에서는 이제 활약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정훈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이대호 선수도 장타가 안 나온다 걱정이 많았는데 이날 2루타를 때려내면서 그런 걱정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서 크게 뭐 우려가 되거나 하는 점은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연습 경기에서 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2사 후의 득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 팀이 제일 안 되는 게 2사 후에 점수 내는 거하고 그 만루 때 점수 내는 게 제일 안 됐는데, 이 두 가지 그 고주의병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그 야구에 대한 집중력이나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구를 볼 때 항상 좋은 팀, 강한 팀이 되려면은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점을 더 빼야 되는 상황에서 한 점을 더 뺄 수 있는 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점을 하고 나서 굳이 불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2사 2, 3루 상황에서 2타점적 시타를 맞고 그럼 2사 1루잖아요. 거기서 그 1루 주자를 또다시 실점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요. 반대로 점수를 내고 한 점이 더 필요할 때 더 내는 거는 반대 상황에서 뭐 2사 1루에서 뭐 장타를 때려가지고 그 주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내야 되는 점수 외의 점수를 조금 더 내고 줘야 되는 점수 이외의 점수를 조금 덜 주는 게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날 경기도 12안타 9볼넷 타고 12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루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항시 잔루 자이언츠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그 내용들이 올 시즌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이제 개막을 한 이후에요. 5월 8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개막전, 개막 시리즈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막 후에 여러 가지 뭐 변동된 사항들이나 또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해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음 주에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케미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